1992년 4월 11일 서태지와 아이들이 MBC 특종 TV연의 생방송에 출연해 난 알아요를 부르며 충격적인 등장을 했던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틀이나 지난 월요일에 등교를 해서까지 학교에 있던 모든 아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슬프게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한국 가요계의 판도를 바꿔버린 엄청난 신드롬이 시작되는 현장에 우리 모두가 의도치 않게 목격자가 돼 있었던 거죠. 3년이 지난 1995년 10월 5일, 그때로부터 3살을 더 먹은 아이들의 이날 최고의 관심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4집 앨범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점심시간 때부터 레코드 가게 앞에는 행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어린 학생들은 앨범이 매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 종일 떨어야 했었죠. 아이폰의 새 모델을 구하기 위해 애플샵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그 풍경이 그때는 레코드샵 앞에서 연출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뉴스데스크의 첫 소식은 당연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새 앨범 발매였습니다. 그때는 케이블 TV조차 없던 시절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KBS 1, KBS 2, EBS, MBC, SBS 이렇게 5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나마 EBS는 뭐 교육방송이고 KBS 1은 교양방송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선택은 딱 3개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뉴스가 어떤 가수의 앨범 발매 소식을 첫 뉴스로 전한다는 건 그 당시 서태지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대단히 제한돼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이버도 유튜브도 카카오톡도 없는 그 시대에는 TV에 나오는 건 다 사실처럼 보였고, 종이로 인쇄된 활자는 전부 진실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뉴스가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요. 그날치 신문이 정치면, 문화면, 사회면, 경제면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국면들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구획지어진 상태에서 비교적 구분하기 쉬운 형태로 그렇게 천천히 굴러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던 그 시절에 우리들은 1998년의 2월 어느 날 이번에는 뉴스에서 한 편의 영화와 만나게 됩니다. 1912년 4월 14일에 발생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다룬 영화였는데 이 영화가 왜 뉴스에서까지 거론된 걸까요? 그만큼 흥행하기도 했었고 또 그만큼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당시 한국 사회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 국민에게 팽배했었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집에 있는 금부치를 전부 나라에 기증하는 금 모으기 운동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역시 슬프게도 정말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타이타닉은 바로 이 시기에 개봉한 헐리우드의 대작 영화였기 때문에 한쪽에선 사람들이 금을 모으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이 미국 영화를 보고 그들의 수입을 올려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침몰하고 있는데 굳이 돈 주고 극장에 가서까지 그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장면을 볼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거죠. 그래도 사람들의 입소문을 막을 수 있는 건 사실 없었어요. 이 영화가 엄청나게 재밌다는 소문이 막 퍼지면서 한국에서도 무려 197만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보러 극장으로 향했는데요. 인기 많은 가수의 척도가 음반 판매량 100만 장이었던 시대에 한 편의 영화가 2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에 한국 영화 쉬리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한국 영화상 한 편의 영화에 이렇게 많은 관객이 몰린 경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벤져스 시리즈의 신드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러닝타임이 무려 3시간이나 되는 이 영화에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걸까요? 또 우리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다시 이 영화를 본다면 어떤 점들이 새롭게 다가올까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1997년 블록버스터 영화 타이타닉의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우리도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방송 시작하고 이렇게 오래 우리 조 셰프님을 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그쵸. 봤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일본 개그 콤비 중에 다운타운이라는 콤비가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만담을 하기 전까지는 대기실에서도 서로 안 봐요. 아.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어떤 라이브함을 그렇죠. 추구하기 위해서. 만담 그 무대 위에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뭔가 좋다.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지금 약간 그런 거는. 녹음 현장에서 지금 처음 보자마자 제일 처음 한 말이 오랜만이다. 반갑네요. 네, 반갑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뭔가 안부를부터 묻게 되는. 그러니까. 잘 지내셨어요? 이번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요새. 날씨가 좋은데 계속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거 좀 약간 신변상의 변화도 있으시고. 네, 최근에. 네, 뭐 네. 쉽지 않네요. 사는 게. 아니 이제 그 환경이 바뀌고 하니까 네. 이제 적응하시느라고 저도 그래갖고 약간 좀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있었던 것도 있고 그 저는 이번에 건축학개론 방송하고 나서 그 네. 방송 전후로 사실 이번에는 방송이 저 주변에서는 반응도 좀 좋은 편이었고 그랬어요. 되게 너무 재밌게 듣고 네. 있다는 인사를 많이 건네주셔서 어. 저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또 녹음이었고 어쨌든 우리에게 계속해서 습작이 네. 기억의 습작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서태지 얘기를 했지만 서태지 씨도 2집까지는 날아다니다가 3집에서 약간 주춤했잖아요. 발해를 꿈꾸면서 그렇죠. 이제 뭔가 이런 거 다 기억하는 거 봐. 무거워지는 거예요, 뭔가. 맞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건축학개론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저희 딴에는 되게 좋은 반응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피드백이 있어서 좋았는데 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그래서 되게 잘 발굴하고 싶은데 와, 이 영화가 일단은 되게 큰 영화예요. 정말 대작. 네. 러닝 타임만 해도 3시간이 넘는 영화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길었던가요, 원래도? 원래 근데 개봉 당시에는 좀 잘려 나갔었던 게 있어요. 제 생각에도 일단 그랬을 것 2시간 같아요. 40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3시간이 넘는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그렇게 긴 영화가 걸린 게 제 기억은 반지의 제왕 정도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해리포터 혹은 맞아요. 그 무렵. 근데 그것도 3시간이 넘었었나요? 거의 거기에 이제 좀 육박했었던. 그래서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맞아, 얘기가 맞아. 나왔었던.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그러니까요. 되고. 타이타닉 이전까지의 영화와 그 이후의 영화들이 좀 달라지죠. 좀 많이 달라지는데 또 역사적인 사건도 네. 2001년이었나요? 그 9/11이 그렇죠. 그 9.11 테러 사태가 발생하면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테러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맞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이런 느낌으로. 사실 그 전까지는 네. 우리는 그 테러를 극장에서만 봤었던.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이하드나 네. 혹은 뭐 실버스타 스텔론이 주연했었던 뭐 데일라이트였나 맞아요. 뭐 그런 맞아요. 데일라이트는 그게 아닌가? 어쨌든 약간 뭐 유사해요. 네. 그런 테러 영화들이 많이 네. 있었지만 그건 정말 오락 영화의 느낌이었죠. 맞아요. 근데 타이타닉은 오락 영화이면서 동시에 네. 1912년이라는 네. 우리한테 살아본 시절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아주 머나먼 얘기가 아닌 네. 서구 문화에선 더욱더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을 바로 조명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네. 이게 마냥 오락 영화라고만 즐기기는 조금 어려운 그렇죠. 느낌이었고 아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더 절절하게 다가오게 네, 됐겠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97년도, 98년도에 이 영화는 정말 입소문이 우리가 오프닝 글에서 읽었던 네, 네. 것처럼 입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났었던 영화예요. 맞아요. 언제 개봉해? 어.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까지 영화의 개봉 소식을 기다렸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의 맞아요. 아주 센세이셔널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어떤 대중문화의 한 그 형태가 이제 우리 일상과 여가 속으로 좀 더 깊게 들어오기 시작하던 그 무렵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극장 구경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영화 보는 행동 자체를. 그러니까 소풍 가는 거야. 네, 대단히 특별한 이벤트였고 맞아요. 그건 뭐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었던 그쵸. 거예요. 단관 시절이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이 타이타닉과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면 얘기하겠지만 매년 개봉하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맞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극장과 우리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니메이션도 우리 한번 다루긴 해야겠다. 월트 디즈니는 근데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되게 항상 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 개봉했던 디즈니 영화는 뭐였지를 제가 항상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디즈니 영화가 되게 그 당시에 그 세계인들의 어떤 물론 약간 미국 중심이긴 하지만 좀 가치관을 좀 많이 맞아요.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한 90년대 초반부터 네,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매년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게 여름이면 항상 어떤 애니메이션이 걸리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그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라이온킹, 알라딘 막 이 연타들은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언더 더 씨.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갑자기 또 노래를 이렇게. 근데 디즈니도 저희가 다루면 네.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들으시면. 그 추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발굴해보고 싶어요. 저의 어린 시절에 네. 전 라이언킹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또 그게 나온다. 라이온킹 좋아하셨구나. 라이언킹 진짜 좋아했어요. 전 알라딘을 진짜 좋아했어요. 아, 네. 한번 또 나중에 한번 다뤄봐야겠네요. 살짝 한번 또 저희가 네. 이렇게 한번 띄워봅니다. 저희가 네. 또 이렇게 사실 뭐 준비한 건 아닌데 전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영화들이 좀 많죠. 그렇게 하면 우리 이제 벌써 내후년 정도까지 지금 우리 되게 그 맛있는 식당 연돈 같은 식당에 이렇게 막 예약자 차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한번 집중해서 이 영화 되게 신기한 게 네. 그 아까 원우 씨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지금 한 200만 명 들었거든요. 이게 197만 맞아요. 명 이렇게 네. 왔는데 관객 숫자가 찾으셨는데 98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어요. 이 영화가. 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우리나라 그 멀티플렉스의 시초 멀티플렉스의 시초였던 게 그 강변역 CGV예요. 맞아요. 맞죠? 테크노마트. 네, 테크노마트. 그게 98년 4월에 시작을 했더라고. 아 그래요? 그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타이타닉이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네. 길게 영화가 흥행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극장에 걸려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네. 초기에 바람이 불 때는 멀티플렉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근데 진짜. 200만 명을 불러있던 거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1000만 관객을 그냥 가볍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바타 같은 거죠. 맞아요, 네. 맞아. 외화로 그것도. 대단한.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IMF 시기에 음. 그 비토가 엄청나던 맞아요. 시기에. 그리고 네. 이 당시에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 직배 영화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다이렉트로 갖는다는 그쵸. 그런 인식이었어요. 근데 그 말 사실 맞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유니클로 불매운동 같은 거였던 것 그쵸. 같아요. 정확하네요. 그래서 야 저거를 가는 게 지금 말이 돼?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막 근무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게다가 달러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외화를 벌려준다고 저 사람들한테 이런 이 논리가 그쵸. 너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안 돼라고 하는 그것도 되게 거세게 잃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쵸. 사실 내용이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네. 내용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 관객을 불러일으키면서 영화가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프닝 글에도 썼지만 이듬해 쉬리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극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쉬리가 이제 한국 영화의 어떤 뭐 작품성 이런 걸 논하기에 앞서서 네, 완전한 새로운 영화의 그렇죠. 어떤 장르적인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는 하나의 상품이야라는 느낌으로 바로 아주 이제 그거를 내세우면서 나왔던 작품. 한국 영화가 이럴 수 있어? 그렇죠. 그 전까지 한국 영화의 히트작은 뭐 장군의 아들이나 네, 뭐 서편제나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네, 히트작이잖아요. 닥터봉, 또뭐 마누라 죽이기. 네, 미스터 콘돔 이런 거 있었죠. 마누라 죽이기도 제목들이 너무 조금 그쵸. 아니 근데 그런 작품들도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하나의 도약이 있었다는 그쵸. 거죠. 네. 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저희가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줄거리는 지금에 와서도 당연히 기억이 나지만 네. 간략하게. 네. 하지만 간략해질지 모르겠네요. 3시간 20분짜리여가지고. 그렇죠. 뭐 말씀을 드려보면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이제 출항한 지 뭐 이틀 만이었나요? 그렇죠.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침몰을 하게 되죠. 네. 실제로 역사적인 일이었고요. 그 역사적인 내용을 상당 부분 이 영화에서 많이 또 고증이 되죠. 맞아요.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침몰한 배는 바닷속에 잠겨 있는데 네.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억도 사실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록돼 있고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물에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보물이 뭐가 있었을까? 이런 어떤 관심을 가졌던 어떤 보물 탐험대라고 해야 되나? 네, 보물 네. 추적대? 탐사대. 그렇죠? 탐사대? 네. 뭐 너무 만화 영화 같이 내가 얘기했네. 그 보물 탐사대가 이 타이타닉을 일종의 찾아가서 네. 한번 뭐 어떤 보물이 있는지를 네. 일종의 도굴 같은 건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네.
확인을 해보는 거죠. 어떤 펀드를 받아서. 그 당시 기술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좀 새로운 그런 그렇죠. 카메라를 설치해서 심해로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네. 모습들이 나오죠. 물론 지금 보면 또 되게 그게 조악하지만 네. 90년대 후반에는 그 영화를 라이브하게 봤을 때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제임스 카메론의 어떤 기술력에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림을 발견하죠. 네. 그 그림 한 첩을 발견하는데 그 그림의 주인공이자 그 그림에 어떤 목걸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걸이가 뭐 루이 16세가 했다나 루이 맞아요. 14세가 어마어마한. 했다나 엄청 뭐 대양의 심장인가 그렇죠. 하는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좋아요. 근데 좋아요. 근데 그런 어떤 목걸이를 이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거죠. 네. 이 탐사대는. 네. 근데 그 목걸이의 주인공이 음. 살아 있다는 거예요. 어. 그 로즈 드윗 부카터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101세로 맞아요. 할머니가 네. 돼서 뭐 97년을 현 시점으로 봤을 네. 때 할머니가 돼서 이제 또 전국 방송이 나가요. 그 당시 네. 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콜이 와가지고 네. 이 할머니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음. 그 박제되어 있던 네. 혹은 침몰돼 있었 수장돼 음. 있었던 음. 이 타이타닉의 그 안에 있었던 어.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이건 배경이었고 실제 내용은 그래서 네. 그 안에 그 로즈 할머니는 음. 로즈 할머니가 한 16, 17살 16살 정도 맞아요. 17. 썼던 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타이타닉을 영국에서 딱 배를 타서 네. 이 사람은 이제 약혼자가 있어요. 맞아요. 그 약혼자가 굉장히 엄청난 부자입니다. 네. 칼이라고 하는. 네, 칼 하클리라는 사람한테 거의 취집 같은 거죠. 네. 집안을 어떤 먹여 살리기 그렇죠. 위해서 맞아요. 맞아. 굉장히 도도하고 뭐 어. 엄청나게 예쁘지만 네. 사실은 뭐 속은 앙상해요. 지금 이 여자의 집안은 맞습니다. 네.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 있는데 몰락한 귀족 집안이죠. 칼밖에 지금 어. 잡을 게 없는 거야. 맞아. 근데 그렇게 해서 딱 그 1등석에 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와중인데 그걸 이제 또 우리 그 꽃미모 휘날리던 그렇죠. 네. 그 잭이라고 하는. 잭이라는 이 레오 형이 사실상 뭐 이렇게 백수죠. 네. 그렇죠. 이제 유럽에서 어떤 꿈꾸던 삶이 다 좌절되고 그렇죠. 다시 고향 땅 미국으로 그렇죠. 돌아가는 미국 사람입니다. 잭은. 미국 사람인데 네. 그것도 도박 티켓으로 맞아요. 도박으로 어렵게 탑승권을 구해서 맞습니다. 너무 포커. 자세하죠. 네. 좋아요. 그래서 타이타닉을 운 좋게 3 3등석에 탑승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1등석과 3등석이라는 계급이 완전히 구분돼 있어요. 영화는. 맞아요. 그런데 이 3등석의 남자가 감히 1 1등석의 여자를 탐했다라는 표현은 너무 저속한가? 아니 근데 저속하지 않아요. 네. 너무 바라보는 거지. 그걸 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의혹 자체가 저속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1등석의 그 여자를 정말 여신처럼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첫눈에 반하죠. 첫눈에 일단. 반하죠. 네. 네. 그런데 되게 우연찮게 로즈의 어려움을 잭이 이제 구해내고 그렇죠. 이러면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잭이 로즈를 설득하면서 음. 로즈를 구해주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배 안에서. 배 안에서 그 와중에서 둘이 불꽃 같은 이제 사랑에 빠지고 또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로즈를 그려주기도 하고 이것도 네. 사실 논쟁이 좀 붙을 만한 부분인데 네네. 그렇게 하면서 막 사랑의 정점으로 가는 이 로맨스물로 가다가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역사적 사실 4월 14일인가 15일에 그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로맨스물에서 재난 영화로 맞습니다. 탈바꿈을 하면서 맞아요. 영화의 어떤 전반부는 로맨스물, 맞아요. 세기의 로맨스. 그치. 후반부는 그러니까 전반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로마의 휴일 같은 맞네. 느낌이었다면 예. 후반부는 배너 같은 느낌인 거죠. 이거 좋은 비유다.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느낌. 맞아. 그 두 개를 합쳐놨어요.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이 아예 그냥 다 때려 박는 거예요. 네. 흥행하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모든 걸 갈아 굉장히 넣었지. 촘촘하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네. 굉장히 잘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맞아. 너무 재밌게 맞아. 3시간을 다시 봐도 3시간 20분 동안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맞아요. 영화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종합 블록버스터고 저는 감히 이 음. 영화를 20세기의 끝자락에 있던 영화기도 하고 네. 뭐 수많은 블록버스터가 있지만 저는 마지막 고전적 블록버스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 고전적 네. 블록버스터. 좋네요. 일단 이렇게 딱 네.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 정도로 일단은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원우 씨는 이 영화 보시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간질간질하던 그 느낌을 방금 조쿠나 선생님이 되게 잘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게 우리가 사실은 그 영화를 볼 때 그러니까 그 사건을 대할 때에도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침몰한 사건으로 우리가
그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어떤 대참사를 마주할 때 우리가 모두가 그렇거든요. 그걸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좀 간과하기가 쉬워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 중에 이제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네. 인물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그 사건은 타이타닉호 하나의 침몰한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대참사가 수천 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들의 정말 정확한 울림이 그렇죠. 있는 말입니다. 개개인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타이타닉호에 탑승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각자의 인생이 있었고, 각자의 우주가 있죠. 그렇죠. 각자의 드라마가 있었던 것인데 그게 한 번에 침몰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정확한 지적인 게 우리는 이제 와서는 그 안에 있는 보물들, 그거 누가 가져갈까? 누가 찾을까? 하지만 이 영화는 배 안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좀 집중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잭이라고 하는 인물은 포커판에서 이 티켓을 딴 거기 때문에 이 탑승객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같이 잭과 함께 승선했었던 친구들도 사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로지 단 한 명, 로즈라고 하는 그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아주 정확한 네, 지적입니다. 이 잭 도슨이라고 하는 남자를 기억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진짜 네. 수백만 달러의 돈이 한 편의 영화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라고 하는 어떤 신기록을 세웠던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어떤 사람들에게 드라마적인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건 이 안에 살고 있었던 이 배에 탔었던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에 승선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되게 리얼하게 그려지고 그 실제로 또 뭐 탑승했었던 백화점 재벌 부부라든지 뭐 메이시스. 네, 그다음에 뭐 구겐하임 네, 씨라든지 씨. 미스터 구겐하임이죠. 라든지 선장의 어떤 직업 정신, 마지막까지의 맞아요. 그 직업 윤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배를 설계한 사람의 어떤 절망감 같은 그쵸.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볼 때 더 이 영화를 애틋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의 호우 시절.